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0월 1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매물 5만 개, 5만 개, 별이 5개, 5만 개. 전입 미답을 쓸지 전대미문을 쓸지 고민하다가 전입 미답의 길을 가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야, 작년에도 매물 4만 5천 개 수준이었다가 가을 되고 거래 좀 되니까 매물이 줄어들더라 이런 이야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9월 작년 9월 26일 조정 해제 기대감 만땅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매물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내리막길 매물 측면에서 봤을 때 내리막길을 갈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왜? 뭐 때문에? 대출 옥죄기 때문에 힘들어 보인다. 음, 많이 늘었죠. 지난번 고점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이자 반등이죠. 은행 대출 조이기 오늘자 뉴스거든요.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이거 경고 나온 것은 8월 중순입니다. 8월 중순입니다. 8월 중순에 이야기가 갓 나오기 시작했고 9월 달 되면 이제부터 뭔가 액션을 취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10월 달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네요. 자, KB국민은행이 대출 금리를 골고루 다 올립니다. 기존 대출자들뿐만 아니고 신규로 대출하는 사람도 부담도 생깁니다. 우리은행도 대출 금리를 13일부터입니다. 13일부터 올립니다. 당장입니다. 당장. 자, 그 다음 신한은행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가 빠졌죠? 네, KB 나왔고 신한, 우리 하나은행, NH, 농협은행. 아마 줄줄이 다 같은 수순을 밟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매물이 감소할 수 있을까요? 잔뜩 올린 호가로 매물이 잔뜩 더 쌓여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은 누구의 편? 매물을 쌓아 놓는 사람 편? 아니면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편? 예, 과거와 같은 그런 현상들 또다시 2022년에 말부터 시작해서 23년 1월 달 정도까지 급하게 매물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부산의 일부 지역 아파트들 청약 경쟁률 높다고 좀 난리가 있죠. 근데 이 서울의 아파트 경쟁률 25대 1이었어요. 근데 38%나 계약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왜 포기하나요? 일단 계약해놓고 청약해놓고 분위기 봐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계약을 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청약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막 여기저기서 막 청약을 다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경쟁률은 계속 뻥튀기 되어 있는데 등신같이 속을 필요는 없겠더라.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나 때만 아니면 돼. 지금만 아니면 돼. 지금 정권에서만 아니면 돼. 아마 그전 정권에서도 부채를 잔뜩 쌓아서 다음 정권으로 밀어 올려줬고요. 그 이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 그 이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 돈 풀고 이런 정책을 할수록 인기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와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정권만 아니면 돼라고 또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암초가 계속 많이 있습니다. 서울은 매물 7.5만 개, 부산은 매물 5만 개. 부산의 매물 많게 느껴지시나요? 적게 느껴지시나요? 인구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차이 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매물 많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대구 지역은 매번 대구는 시내가 한 군데예요. 음, 부산처럼 이런 네 군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대구는 한 군데예요. 그마저도 시내의 기능을 상당히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상가 하나, 공실 하나, 상가 하나, 공실 하나 거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 부산 진구 자 서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부산이 어떤 것을 겪게 되느냐? 자영업자 실질 소득이 20% 정도 감소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전에는 한번 못 모르고 코로나 풀렸다고 하면 사 먹으러 가봤어요. 가격이 겁나 비싸요. 사람들이 좀 많이 갑니다. 겁나 비싸요. 그래서 야 비싸서 못 가겠네 하고 또 안 갑니다. 그래도 나가서 사 먹던 게 이게 또 몸에 배어 있잖아요. 또 다시 한번 나가봅니다. 또 다시 한번 나가봅니다. 조금 사람들이 더 찾습니다. 근데 웬걸 더 비싸졌네? 야, 이제는 못 가겠다. 아마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거예요. 그나마 은행에 이자를 안 갚는 그런 가구라면은
그나마 좀 소비 여력이 남겠지만 대다수가 빚내서 집산 가구는 소비할 여력이 없더라. 소비를 빵빵 해줘야지 본인의 집값이 버텨낼 수 있어요. 자영업자도 먹고 살고 너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은행만 먹고 살잖아요. 결국 돈을 안 쓰면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면 자영업자들이 집을 헐값에 내놓게 되면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 자영업자의 집값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집값도 떨어지더라. 좀 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생이라는 것은 없더라. 정말 각자 도생이더라. 이런 걸 느낍니다. 자, 아까 서면이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산의 인구가 2050년이 되면은 한 250만, 250만보다 더 빠질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230만, 혹여라도 2045년쯤 되면은 250만 이 정도 인구가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구가 인구 250만 될 때 시내가 한 군데였어요. 하나면 좋겠어요. 예,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부산도 한 군데면 시내는 한 군데면 좋겠더라. 그나마 그 시내의 기능도 과거와 같은 그런 화려한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더라. 물가 겁나게 높죠. 몰라, 외국인들이 오기에는 환율이 지금 고환율이라서 좀 만만할지도 모르겠어요. 관광으로서의 얼마만큼의 메리트가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아주 소수의 일부의 지역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야, 부동산 일본 망했다고는 하지만 맨션 오르지, 그 다음에 뭐 긴자라든지 이런 곳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이런 곳들은 야, 상가값 하늘 천장이 어딘지 모르고 올라가더라. 그런 것들은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 돈 투입되는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 돈 투입되는 자체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돈 많아가지고 그 집만 수십억 뭐 이래도 그냥 아주 많은 재산 중에 그냥 일부일 뿐일 사람일 것이지 그거 다 연끌해서 들어가는가 아니거든요. 연끌해서 들어갈 수도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매도 물량 아까 드렸듯이 지난 역대의 매물수를 뛰어넘어 버렸더라. 전세 월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이제. 야금야금.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진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전체 임대 물량도. 자, 아파트 거래량 189건. 요 거래량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일단 오늘의 거래량을 보시면 181건. 대구는 189건. 대구보다 거래량이 적어요. 이런 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격별로 부산 지역. 가격별로 금액 순으로 한번 볼게요. 자, 완전 비싼 아파트는 오늘 없었고요. 없었고, 자, 대형 평형 요 정도 거래 보시고 20%, 26%, 28% 해운대 비스타동은 28%, 23% 대충 느낌만 봅시다. 자, 9억 아래쪽으로는 이제 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9월 27일, 9월 26일이 특례 보금자리론 접수가 끝이었으니까 일반형 접수였으니까 9월 27일 거래 6억에서 9억짜리 아파트 있나 보니까 여기 있네요. 현대아파트 고점 대비 35% 하락하는 거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 9월 27일 이후에 10월 7일 날 10월 7일 날 센텀 비스타 동원 야 왜이까지 8억 천 요거 왜이까지 요건 한번 매매 이력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월 7일 해운대 아이파크 8억 고점 대비 28% 정도 맞아 있고요. 그 다음 10월 7일 생각보다 그래도 거래 제법 있기는 있습니다. 요게 지금 3일치 거래량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생각보다 의외인데 라는 느낌. 6억에서 9억짜리 사이 아파트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특례 보금자리론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대단해요. 이게 부산이 대구보다 소득 수준은 정말 비슷하거든요. 근데 부의 쏠림은 소득이나 이런 쏠림은 그 뭐 높은 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는 구조예요. 불균형이 대구보다 조금 더 심합니다. 생각보다 야 많다. 9월 27일 이후에도 25% 정도 빠진 거 보이고요. 지금 평균 26% 하락한다고 말했는데 대구 지역 오늘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구는 28%에서 29% 하락으로 살짝 바뀌는 느낌이에요. 아마 부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평균 26% 하락이라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거래량이 조금 더 위축되면
어, 이제는 평균이 27% 정도 하락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말하는 날도 아마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격들 많이 빠진 것만 짚어볼게요. 이편한 세상 동네 명장 30%, 28%, 다음 대형 파크 푸르지오 35%, 요건 2층입니다. 2층. 2층은 평균적으로 10% 정도 더 빠진다고 보면 되고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거 대충 눈대중으로 대충 봤을 때 요 금액대까지는 한 25% 정도 빠지는 거 보이고요. 부산의 4억 중반 요런 아파트들도 신축으로 갈아타거나 요런 수요들에 의해서 조금 더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격대는 15% 정도 빠지는 것들이 지금 눈에 많이 띄고요. 어느 층인가 무너지는 층들은 있더라고요. 어, 예. 누군가는 기회를 잡으려면 이때 잡아야 된다. 이때 잡아야 된다. 경매도 지금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러잖아요. 저는 처음에 경매를 받고 이런 것이 그 경매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 내가 싸게 낙찰 받으면 음, 야, 그 사람한테 무슨 좀 손해를 주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싸게 낙찰을 받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안 받았으면 누군가는 나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았을 거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얘기는 지나가고요. 어쨌든 요렇게 누군가는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온다. 쌓여가는 매물, 줄어드는 거래량. 거기에서 아마 힌트를 얻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느낌 납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뭐죠? 5억 4천까지 갔다가 3억. 이런 것도 연식 오래되고 층수 좀 되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고 요런 부분들 생각보다 대구에도 요런 정도 빠지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한창 때 각광받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외면 받는 곳들이 있어요. 자, 그것도 기회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기회들 분명히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거래량 많지 않다는 느낌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 상태로 가면은 10월의 거래량이 2,000건 아래로 다시 주저앉습니다. 이 2,000건 아래의 거래량 나온 적은 이 2월 달에 거래량이 막 터졌을 때 2,100건이었거든요. 10월의 거래량은 2,000건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9월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1,867건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한 2,200건 정도에서 끝날려나? 일단 2,300건으로 계속 바라봅니다. 건당 거래 대금의 층위는 낮아질 수 있다. 오늘 고가의 아파트들 제법 많이 거래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요거는 특례빨 때문에 좀 낮아지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 여기 차트를 그리다 보면은 폭발하는 현상 없었죠. 누구나 다 이런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 이런 것을 기대한다든지 분명히 있었는데 대출 옥죄기 상태에서는 어떤 수순이냐? 요런 수순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21년에 데자뷰를 23년 하반기에서 24년 초반기까지 다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 미만 비중 역대급으로 낮아지더라. 웬만하면 정말 어, 진짜 한 4억 5억 하는 그런 아파트를 사더라도 낮은 대출 금리를 막 적용받아서 사는 요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 수치는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3억 미만의 비중은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이것도 고가의 아파트들도 얘가 한 번만 폭발해 줬으면 될 텐데 그런 현상은 없이 지나가네요. 아무튼 지금 300건 이상 있는데 지금 그나마 지금 상황이 나은 거죠. 또 300건 돌파 여부를 봤다면 이제 300건 아래로 떨어지는 시기. 300건 21년도에 가을처럼 300건 아래로 떨어지는 시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22건 있었고요. 분양권 거래 대구는 좀 줄어드는 추세로 가더라고요. 전세 거래량 그 이전 모습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세 거래량 많지 않아요. 전세 비율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거 아파트만 지금 다뤄서 그렇지 주택 부분, 다가구 부분 이런 것까지 같이 달아보면 전월세 비중은 아마 월세가 더 손으로 바뀌지 싶어요. 조원에 전세 거래 또 천억짜리 한 방 터졌죠. 그런 게 자꾸 터져줘야지 사람들이 아이고 빌라 무서워서 못 살겠네. 오피스텔 무서워서 못 살겠네. 아파트 가야 되겠네.
그러기엔 많다.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게 안 몰더라도 평균 전세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네요. 전년 동월 대비 4천만 원. 이렇게 보면은 비율로 보면은 2억 6천에서 2억 2천으로 빠졌기 때문에 한 15% 정도 빠진 느낌이지만 항상 요 평균 가격에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실제 전세 가격 그 하락을 아마 하락 그 가격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10월 11일자 전세 가격 보시면 똑같은 금액, 고점과 똑같은 금액, 비슷한 금액, 이런 거 막 갱신되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들을 무시하고 나머지 살펴보시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30% 정도 빠지는 것이 광안자이 6억 2천까지 갔던 것이 4억 1천, 6, 3, 18. 맞죠? 대충 30% 정도. 이게 일반적이고요. 5억까지 갔던 전세가 4억이다. 요거 갱신하면은 아마 5천만 원 정도 더 임차인이 더 부담한다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은 요거 3억 5천, 4억, 그리고 최고가 5억. 뭐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아무튼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갱신해주면 땡큐더라. 지금은 시세보다 조금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예, 나가는 사람 붙잡아 둘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번 전세금 한번 나가고 바로 이어서 안 들어오고 조금 공실이 있었다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그 사람이 다시 전세가 올라야 혹시라도 집값이 더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세입자를 잡아놔서 갱신해서 조금만 깎아주고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이 더 좋겠더라. 지금 만약에 새로운 세입자를 지금과 비슷한 금액으로 받았는데 몇 년 있다 다시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공급,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공급이 부족해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새로운 신규 세입자를 받아 놓으면 다음에 전세 금액을 높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예. 요거는 돈보라는 사이트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균 금액들 30% 빠지는 것이 맞더라. 물론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한 20, 하락률이 고점 대비 26%니까 전세 가격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전번지 가격을 살펴보면은 4억 3천짜리가 3억이 되었고 대략 30% 빠졌잖아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이 눈에 띄더라. 심하면 40%, 적으면 20% 가격 이 정도까지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로 체감되는 느낌이 음, 여기 평균 매매 가격상에서는 요 앞에 막대 그래프의 숫자에서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그 시장 가격하고 오히려 더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얘가 못 치고 올라가죠. 4억 이상 전세 거래량이 못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다가 오늘 아까 금리 오르는 부분 파트 부분에서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갑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가요. 그러면 전세 가격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전세 가격 4억 이상 비중이 15%나 되던 것이 5%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은 금리의 상승이었죠. 다시 금리가 올라요. 기준금리는 고정되어 있지만 시장금리, 전세자금금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 또한 한 번 더 충격받으면 정말 이 시절로 갑니다. 다시. 월세 거래량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월세 가격이 오르냐? 야,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저는 답답합니다. 지금 전세 자금 이게 시장 규모가 천조 시장이에요. 그러면 전세 사기 많아? 그러면 월세화 되겠네. 월세화 되겠네. 그러면 집 안 사고는 못 베길 걸?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월세화 시키려면 천조라는 돈을 다시 시장에 내놔야 돼요. 다시 시장에서 천조라는 돈이 사라져요.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도 가계대출 저만큼 안 냈거든요. 전체 시장이 사라지면은 월세로 여유 있게 돌릴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지 상당수 전세 뭐 갭으로 투자했건 어떤 목적이 되었건 자기 자본 비중이 높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납니다. 작살납니다. 전세의 월세야.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감사합니다.